오늘 이제 주제는 번역 프로젝트 관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저희 SDL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트라도스 그룹쉐어 멀티텀 툴로 그리고 랭귀지 클라우드까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40분 동안 트라도 관련한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위면 콜 유진 컴퓨터 죄송합니다. 챗박스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적으시면 저희가 나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를 설명을 드리면 총 6분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는 일단은 저희 툴스를 활용한 번역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번역 스케줄링, 그리고 웹 관리, 번역 품질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라도스를 활용해서 번역 프로젝트를 관리하다 보면은 번역 프로젝트는 굉장히 간소화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TP라고 해서 그 번역이 끝나고 나서 그 원본 문서하고 동일한 레이아웃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도 자동적으로 절약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역 문서를 만드는 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서를 이제 번역을 의뢰를 받는 번역 회사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실제로 번역을 수행하는 프리랜서 번역가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인데요. 기업에서 이 번역 프로젝트에 대해서 도전 과제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 SD 회사에서 통계를 낸 자료인데 회사의 4%는 회사 될 64%는 외주를 맡기고 이제 한 나머지 한 30% 정도 되는 이제 내부에서 번역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번역하는 장소가 일단 회사가 있고 또 다른 이제 번역업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번역 일관성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계속 생산되다 보니까 번역해야 될 컨텐츠 증가가 계속적으로 되는데 그 계속 증대가 되는 번역을 일관성 있게 품질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 과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에서 보면은 번역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번역가분들의 그 콘텐츠 소통의 문제를 가장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번역을 회사의 언어 수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번역 회사에서도 써야 되는 언어 개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잡기에도 촉박하면 계속 된 거고, 그리고 일관성과 품질이고, 그리고 어드민 작업이라고 했는데 어드민 작업이 소요가 된다는 거는 번역할 컨텐츠를 받았을 때 번역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을 다 어드민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시간이 아닌 그 외에 뭐 후편집 작업 또는 견적 작업 등으로 인해서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효율 일을 하시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드민 작업을 최대한 줄여서 이윤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프리랜서 번역가분들의 제일 중요한 중요성이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프리랜서 분들께서 번역 무출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번역의 품질관성 그런 것들은 거의 90%가 프리랜서 번역가분들로 붙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분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러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작업 환경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이메일로 보통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번역에 대한 성이나 용어에 대한 일관성들이 조금 깨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 프로젝트 관리에 어려움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이런 트러스를 쓰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번역 외에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되는 시간적 수요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직결적으로 이제 수익과 연결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 외에 다른 일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의 시간 소요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라도스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셨을 때 발생한 시간적인 절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라도스 2017이라는 툴을 가지고 라이브 데모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챗박스에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번역을 번역할 소스 문서들을 집어넣고 번역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엑셀에 HTML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번역할 때 집어넣을 건데 드랍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두 개의 선택 버튼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이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일 문서 하나만 번역하실 때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개 문서를 번역할 때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무조건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하나 표시가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는 건데요. 프로젝트는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 여러 개라는 의미는 다른 고객사로부터 올 수가 있는 거고, 같은 고객사여도 프로젝트들을 계속 수주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그 프로젝트별로 선택 설정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러한 설정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놓지만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가 좀 다른 설정 값이 필요로 할 때는 이 템플릿이라는 것을 저장을 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는 거기에 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하시면은 좀 더 쉽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이라는 거 안에는 언어쌍이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 때 설정된 파일 형식에 대한, 예를 들어 워드 파일에는 뭐 어떠한 것을 번역 스트링에 넣지 않고 그러한 설정 값들을 다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을 하실 때는 프로젝트를 저는 제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어떤 언어쌍을 갖고 있는지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저는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만드는 날짜까지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이게 필요하시면 뭐 고객사 이름 정도도 작성을 해주셔도 좀 더 한눈에 있어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관리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 기한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기한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좀 더 솔팅이 됩니다. 기한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솔팅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좀 더 빨리 신경 써야 되는 선택할 수 기한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한국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한국어 선택할 건데, 만약에 다국어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다른 언어를 계속적으로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된 것은 오른쪽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언어 선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파일 어떤 거 했는지 이쪽에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 눌러서 번역 메모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번역 메모리라는 거는 지금 웨비나 들으신 분 거의 다 아시겠지만 문장 단위로 저장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 한국어가 되어 있는 번역 메모리를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역 메모리가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는 참조만 하고 새로운 번역 메모리에는 앞으로 번역 내용을 저장하겠다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번역 메모리는 가져오시고요. 새로 만들 번역 메모리는 다시 만들기를 해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렇게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업데이트라는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는 번역 메모리에 이제 소스에서 번역하는 내용이 그 내용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참조할 번역 메모리에는 업데이트를 꺼주시고 그다음에 새로 번역할 내용을 주면은 업데이트 체크 해주면 됩니다. 다음 버튼 가면 용어집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용어집에서도 기존 용어집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버튼 계속 눌러서 프로젝트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번역할 파일이 몇 개고 소스 타겟이 어떤 거다라고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마침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수행이 되는 작업은 워드 카운트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번역 메모리에 동일한 문장들이 있을 때 그런 동일한 문장들을 채워주는 그런 프린트 작업까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설정이 완료가 되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프로젝트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프로젝트의 설정을 가지고 템플릿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 번으로 새 템플릿 만들기 선택을 하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템플릿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새로운 템플릿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 뷰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딱 생성을 하셨을 때 발생하는 워드 카운트 개수인데 프로젝트에 되면은 일단 왼쪽 하단에 보고서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파일 분석, 파일 사전 번역 이 두 가지 태스크가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분석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파일 5개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반복되는 펀트라고 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번역 메모리에서 가져온 게 얼마큼이 있다. 그래서 신규로 해야 되는 것은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견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각각의 파일별로 어떻게 번역이 있고 반복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표시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이라는 작업 보고서를 누르게 되면 전체에서 게 몇 개라는 건데 여기서 번역됨이라는 걸로 표시가 된 거는 100% 일치하는 문장들이 몇 개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 64%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시면 프로젝트를 딱 만들었을 때 이제 번역 회사에서 만들었다면 프리랜서 분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오른쪽 상에 프로젝트 패키지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패키지 만들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어떤 파일들 번역사분끼리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번역이 된 내용들은 진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번역이 되었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면 위치에 저장을 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만약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명의 번역가에게 나누어줘야 한다 했을 때는 하나가 아니라 각 프로젝트 언어별 패키지 만들기에서 단어 수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단어 할 수도 있고 뭐 500단어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다음 버튼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패키지가 2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별로 이게 정확히 자르는 건 아니고 파일 일단 기반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파일 자르고 이 파일 4개에서 이 패키지 할당 대상은 제가 저한테 할당하고요. 이 두 번째 패키지에는 이라는 사람한테 할당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가지별로 기한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한은 이 프로젝트 만든 기간보다 훨씬 짧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완료 정도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저것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본이라고 한 번역 메모리하고 용어집을 같이 전달해 줄지 말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키지 보고서 포함하기가 있는데 이거는 포함하셔도 되고 만약에 워드수를 따로 엑셀로 전달하겠다 하면 이걸 포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패키지 반환 설정이라고 해서 이 패키지 번역가분에게 전달을 했을 때 전달하고 번역 작업 완료를 하시면 그 패키지로 저장을 하는데 그때 검증 QA를 할지 말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으로 QA가 되기 때문에 숫자라든지 구두점 오류 있을 때는 선택을 해서 자동 검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침 버튼 눌러서 패키지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키지를 다 내보내는 게 완료가 되고 닫기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 보시면 이렇게 패키지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름은 동일한데 뒤에 숫자만 1,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걸 각각 프리랜서 분께 이메일로 전달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프리랜서 분께서는 이걸 더블 클릭만 하시면 지금 이로 바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더블 클릭 번역할 파일을 확인해서 한꺼번에 이제 번역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저는 이미 한테 보냈는지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내 작업은 뭐가 있다 이렇게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번역을 한다 가정했을 때는 전체 파일을 선택해서 번역 작업으로 열기 해주시면 5개가 하나의 에디터 창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은 5개의 파일을 하나의 에디터 창에 오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만약에 동일한 여러 문서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에디터에 띄워놓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것처럼 기존에 번역문에 있었던 내용들은 EM이라고 있었던 여기 번역 메모리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새로 번역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번역을 하자면 네, 여기에는 일단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자, 번역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제가 만들었던 웹이나 TM이라는 곳에서 방금 저장한 번역 메모리 내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번역과 용어집을 활용해서 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역 메모리에 있는 새로 내 번역 메모리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동일한 문장도 이제 100% 일치로 입력이 되고 깨서 하나씩 내려보시면 일치되는 문장 중에 부분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들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다음에 달라진 부분들을 다르게 지워주고 다시 확정을 해주면 되는 그런 작업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제 금방금방 넘어가고요. 자, 제가 번역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번역을 다 완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프리랜서에서는 다시 이 패키지라는 것을 전달을 그럴 때는 다시 프로젝트 탭에 가면은 이제 저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화가 안 돼 있지만 리턴 패키지 만들기라는 버튼이 프리랜서 화면에서는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패키지를 동일하게 만들게 되면은 있었던 상자 박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초록색 화살표지만 리턴 패키지를 만들면 파란색 화살표가 반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 리턴 패키지를 다시 번역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 패키지를 만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검증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수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검증은 지금 저는 설정을 좀 하고요. 설정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오타 오류를 좀 빼고 이제 패키지를 만들게 되면 만드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검증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버튼을 눌러서 검증을 할 수 있고요. 패키지를 만들면서 자동적으로 검증은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오류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세그먼트 앞에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오류를 선택을 해보면 이 이그젠플에 대한 번역 용어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든지 숫자가 잘못 적용되었다든지 그런데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오류 사항고 만약에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고치면 되고요. 의도 좀 다르게 선택한 경우는 굳이 안 고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으로 리턴 패키지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 번역 회사 이분은 이 전체 번역된 파일을 다시 원태로 돌려내셔야 되는데요. 그거 제가 모든 파일을 조금씩이라도 번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바로바로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부도하게 숫자가 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느 번역을 다 마쳤다 가정하면은 이것을 이제 번역 회사는 기본 형태로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쪽에 탭 가셔서 전체 선택하시고 일괄처로 이제 파일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치를 선택을 해주고 다음 마침 버튼 눌러주면은 파일 내보내기가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보낸 확인을 해보면 제가 추가했다고 다 동일한 파일의 이름을 갖고 있고 동일한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다시 열어보면 HTML 경우도 제가 번역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PT 파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번역한 내용이 들어가고 안 한 내용들은 동일하게 소스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PPT 할 때 설명드렸던 게 DT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매뉴얼 같은 내용인데 매뉴얼은 굉장히 이런 사진도 있고 레이아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아예 워드 상태에서 바로 그냥 오버레이팅식 번역을 하신다면 엄청나게 깨지는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 같은 것들도 다시 새로 줘야 되는데요. 굉장히 불편하신 작업이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도스라는 걸 통해서 바로 추출하면 이미지라든지 그 외 레이아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번역을 하고 그렇게 크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대로 번역이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 이제 번역 프로젝트 하나를 끝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서 번역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에 보이는 상태를 진행 중이 아니고 여기 완료된 일을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더 이상 선택할 필요가 없는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는 끝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로크 라운드를 가지고 번역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것은 만약에 번역을 해야 될 이제 문서들이 있는데 그 번역해야 될 문서를 프로젝트를 놓고 어떻게 어떤 스트링들이 추출이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HTML이라든지 어떤 파일 형식이든 상관없지만 이런 파일을 받았을 때 어떤 스트링들이 추출이 되어서 트라도로 들어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파일 버튼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면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찾아보기를 해서 하는 번역 파일을 하나 선택합니다. 미리 보기는 이런 속에 있는 스트링들이 이제 트라이로 불려 들어올 스트링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떠한 파일이 스트링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은 뭐 약간 글씨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거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미리 보기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기 전에도 미리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출해서 번역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거는 프로젝트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기존의 파일들을 합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두 개가 병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 두 개를 이제 한 번에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번역 메모리를 이제
개를 하나로 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번역 메모리는 en-ko라고 되어 있는 번역 메모리가 있고 en-ko하고 괄호에서 숫자 2가 적혀 있는 이 두 개의 번역 메모리가 있는데요. 2가 적혀 있는 번역 메모리를 en-ko로 합쳐버리겠다 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번역 메모리를 왜 합치냐, 두 개를 따로 사용해도 되지 않냐 하실 수가 있는데, 번역 메모리 두 개 합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번역 메모리를 한번 이제 관리를 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여러 개의 번역이 만잡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번역을 계속 하다 보면 그랬을 때 중복되는 문장이라든지 같은 문장이 다르게 그러한 문장들을 이렇게 다 삭제해주고 좀 더 깔끔하게 번역 메모리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 숫자 2가 적혀 있는 TM을 오른쪽 상에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일단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의 번역 유닛이 나고요. 그 다음에 락스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mx 파일을 en-ko라는 번역 메모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내본 tmx 파일을 가져오면 됩니다. 원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타겟 세그먼트가 다른 경우의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일한데 만약에 타겟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세 번으로 추가를 할지 덮었을지 아니면 기존 거 할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세 번역 유닛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중복되고 다르게 저장된 내용들이 같이 인쇄를 할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냐면은 검색 유형에서 잠재적 항목만 검색해서 검색 수행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중복되는 문장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했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 삭제된 으로 표시하고 변경하면은 이 중복된 것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검색하면서 TM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도 프로젝트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프로젝트 관리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챗박스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